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 정말 저도 이거 보다가 화가 많이 났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상화폐 관련 피해 상담인데요. 상당히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강성진 변호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학기에 복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휴학 후 아르바이트로 이래저래 모은 돈 500만 원으로 저도 처음에는 구경만 했지만 소액으로라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정말 소액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바로 한 달 아르바이트비를 넘는 금액이 수익이 났는데 현금화 시키는 동안에만 다시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신세계였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코인 거래에 빠져들게 됐고 이게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사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신생거래소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코인 거래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 지식에 도움이 되고 제가 증권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주식과 해외 선물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네. 마침 M경제 채널에서 그 내용을 다루더군요. M이면 여긴 아니네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인트비트라는 거래소를 알게 됐습니다. 네. 아침 올해 초 거래소 이벤트까지 했었고 마침 올해 초 거래소 이벤트까지 했었고 네. 단순히 코인을 거래하는 걸 넘어서 인트비트의 거래소 운영 방식이 수익금을 초기 거래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라는 것을 보고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에서 크게 수익 난 분이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출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 인트비트 거래소가 모두 사기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명 블로거들이 홍보하고 TV 방송까지 나왔던 거래소가 그렇게 사기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물량도 없이 거래를 조작했고 네. 전상상의 현금과 코인들로 시세를 만들어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까지 가자 한마디로 먹튀한 상태입니다. 먹튀. 네, 700만 원 정도가 날라갔는데 누구한테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일 줄 몰라도 네. 학자금 대출이 많아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제 인생 1년을 바쳐서 휴학해가면서 네. 벌었던 돈입니다. 네. 당장 2학기 복학도 이제 다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대표는 구속되었는데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이제 다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돈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어디다가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정관으로 부장검사 출신을 썼다는데 안동, 대구 이쪽 지역이라서 길어봐야 3년형 받고 나올 거라는데 저 말고도 제가 알기론 300억 원대 피해라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입니까? 그리고 코인이 투자로서 가치가 없나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재미를 느끼고 차트도 좀 본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증권업 쪽으로 일하면 비전이 있을까요? 네, 이런 사연이 왔네요. 네, 참 화가 나는 그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지금 최근에 공중파에서도 문제로 소개된 그 거래소입니다. 지금 정말 이게 상당히 이제 마음도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김보스타님은 지금 네. 가상화폐도 잘 아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가상화폐로 정말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할까요?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네. 가상화폐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거래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증권은 이제 KRX 한국거래소가 있고, 네. 근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뭐냐면 이게 철밥통이라서요. 이거 네. 자꾸 변화가 없어요. 네. 하여튼 뭐 한국거래소 있고 미국은 여러 개 거래소가 있습니다. 공인된 거래소죠. 얼마 이상의 자본금, 얼마 이상 제도와 규제를 갖추고 그래야 거래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가상화폐는 제가 이제 법을 잘 몰라서 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죽수 막 다 생겨요 거래소가. 그 거래소 자기들 마음이라서 그렇죠. 예, 수익을 내는 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거래소 세우면 저는 대박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래소 세울 거 아니면 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가상화폐 탄생 자체가 원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화폐 가치가 금리를 계속 내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중앙정부가 잘못해서 만든 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를 네. 방어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말로는 가상화폐지만
이제 미국 용어로 이제 원래 용어로는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야,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야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부분 제외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를 알아보려면 이런 걸 봐야 돼요. 가상화폐 플랫폼이 확실하게 있고 활용의 다양성, 그다음 확장성도 있고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기업이 투명하고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만들었잖아요. 이 정도는 믿을만 하죠. 근데 저기 옆집 아저씨가 저기 막걸리 드시다가 갑자기 가상화폐를 만들었고 오셨어요. 그럼 뭘 믿고 투자해 그거를.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 이분이 뭐 차트 본다고 증권업 뭐 관심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증권업 가면 큰일 날 뿐이에요. 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증권업 쪽에서 진짜 제대로 잘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분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논리적으로 이게 수익이 가능하느냐 논리적으로 이 코인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 중국 가면 큰일 납니다.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아까 그 은행 팀 같은 분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해주세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저도. 이런 거래소 위주 이 거래소 맘대로 하는 이 거래소 위주로 이런 국내 상황에서 극단적인 폐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법이 저는 왜 도대체 법이 뭘 받고 있는지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투자 사기 안 당하려면요. 자체 거래소에서 이제 IC1 코인을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가 주문 시 실제 호가가 제대로 바뀌고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계속. 그 다음에 펌핑 없는 코인들. 그러니까 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대학생분들이 펌핑 코인들만 노려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올랐다가 그냥 확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시원스럽고 재밌다라고 느끼시니까 이런 분들이 해외 선물 하시면 되는데 해외 선물 기가 막히는데 진짜 해외 선물 참고로 그 암호화폐는요 1년 365일 거래해서 되게 피곤해요. 근데 해외 선물은 주말에 딱 쉬거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해외 선물 하시면 되는데 그다음 가상화폐 노란통 메신저 텔레톡 같은 거에서 막 유인해가지고 막 커뮤니티 만들잖아요. 제가 커뮤니티 몇 개 들어가 봤거든요. 초빙해서 강의 좀 하라 그래가지고 가상화폐 몇 가지 분석한 걸 강의하러 가봤는데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그 강남에서 이렇게 돈 뿌리고 다니시는 분 계셨는데 그분 지금 저기 가 계세요? 저기 큰 집 가 계세요? 그럼 코인이 투자에 이 가치가 없는 건가요? 있어요.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역에 쓰이는 코인이다. 아니면 뭐 페이스북처럼 페이스북은 솔직히 페이스북은 하나의 기업이지만 거기서 만든 암호화폐는 몇억 명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단위 국가보다도 가상화폐 단위가 더 커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쓰이고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들을 좀 잘 분석하면 좀 그런데 이제 유용한 코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코인 중에 제대로 된 코인 내가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저는 코인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회의적인데 좋아한다고요? 좋아해서 이제 그런 좋은 코인이 나오면 저도 빨리 투자하고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반드시 이제 코인 새로 나오면 특히 거래소가 나오면 회사 사업장 가서 꼭 확인하시고 법인 계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이런 데 가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니면 큰 데 가시든지 업땡땡 이런 데 있잖아요. 빅땡 뭐 이런 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성신 변호사님 이런 경우 처벌할 규정이 좀 국내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좀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폰지 사기에다가 이 시세 조작, 그다음에 통정매매 유사수신 등 이 상당히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2, 3년 살고 나온다고 저도 하는데 진짜 이게 궁금해요. 2, 3년 살고 나요, 진짜로?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사기죄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유사수신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피해액이 지금 300억대라고 한다. 이게 정말 다 인정되면은 2년 3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2년 4년은 이게 근거가 없는 말이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투자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은 자기가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명백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사기를 했다.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네. 단순히 내가 산 코인이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네. 해서 코인을 판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인터비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많긴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뭐, 사건 아시는군요. 네, 뭐 배당률을 조작했다라는 그러한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출금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일단 그거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어. 거래소라는 건 자기가 이제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네네. 중개 네.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를 수익 구조로 삼고 있는데 이거는 매도를 해도 출금이 안 돼요. 원화로 내 통장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은 명백하게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으실 수 그 민사예요. 있습니다. 민사로 가지고. 네. 그렇죠. 이건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근데 이 민사의 책임이 인정이 되면은 네. 이제 형사적으로도 아무래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정황상 증거가 네. 이제 사기성이다. 네. 라는 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뭐 2, 3년 살고 이런 거에는 너무 뭐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좀 지금 추가적인 적폐란 네. 말을 썼어요. 네네네.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이분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세상이 믿고 다 네. 싫고 지금 네. 막 나라가 싫고 이제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인터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사연을 다뤄봤습니다. 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시간이 얘기가 많이 저는 약간 나왔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럼 이제 아까 그 부장 검사님 이분이 만약에 정관일기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금액대를 받는데 본 적이 있어요. 1조 그 넘으신 분은 12년 받으시긴 했어요. 그분은. 근데 1,000억대가 있거든요. 청땡땡 부땡 하는 네. 분 있잖아요. 청담동 땡땡. 네. 그분은 1,000억대인데 그분은 오래 안 사시잖아요. 네, 조만간 뭐 나오지 어떻게, 않나요? 그러니까 네. 1조하고 1,000억대 차이가 그렇게 연수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뭐 금액 아, 그러니까 그게 사기 금액 피해 때문에 금액으로만 아니구나. 이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네. 들면 그 사람이 한 12범이에요. 아, 12번, 뭐 전과에 누범 따라서. 혹은 뭐 집행유예 네네.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어떤 상황마다 다 개개인의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하게 피해 금액만 가지고 형량이 결정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몇 년 형이요? 그 폰지 사기, 그 1조 대 폰지 사기 그분은 그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 1심 집행유예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덮쳐서 바로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 집행유예 누범 기간이었던 것 같고, 아. 그래서 12년이었던 것 같고, 그 그러면 이제 청담동 형량이 확 늘어나는 청담동 거죠. 땡땡분은 그러면 성남동 땡땡분은 지금 그분은 별로 네. 안 사신 거네요, 그러면? 한 5, 6년이면은. 그분은 뭐 초범이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변호사가 아. 변론을 잘해서 뭐 증거 같은 게 불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사안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1,000억대인데 5, 6년이면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1천억의 사기를 정말 네.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그 네. 상대방이 금액이 손해를 이제 본건 보면 아니다 뭐 다를 수도 이런 있겠다, 이런 부분이 거군요. 있을 수 있고. 네. 금액이 약간 좀 말로만 1,000억이지 우리는 이제 찌라시로 1,000억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 예,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가 네. 충분하냐, 이 그렇죠. 사람의 혐의를 네. 입증할 정도로 뭐 검찰 측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느냐, 그리고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의심스러우면 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 법이기 때문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사실이 1,000억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이제 또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도 있죠. 네. 그 언론사 뉴스 잘 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냥 그 낚시질로 1,000억 써준 거 그것만 누르면 안 되겠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오늘 세 가지 상당히 빡빡하게 달려와 봤습니다. 자, 지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등의 상당히 금리 역전에 관련한 우려는 좀 완화됐지만 이달 말까지는 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이벤트 상당히 많습니다. 이 통계스탁과 함께 하시면 분명 힘이 되실 거고요. 이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이 월요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